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까요? 임차인의 갑질, 전월세 시장의 판도가 곧 바뀔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을 맞이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의 온도차가 참 많이 다릅니다.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임차인이 갑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참 덜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차인이 갑질을 하면 사회자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든 갑질은 좋지 않죠. 우리가 네. 뭐가 있냐면 임차인이 전세를 싸게 살면 저렴하게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 있겠죠. 이게 근데 또 임대인에게는 아니 그게 네.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예.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대기업에 강연을 한번 가봅니다. 네. 예,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이나 이런 대형 대기업에 가서 강연을 한 번씩 가보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사택에서 사는 분들이 계셔요. 사택에서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돈도 안 들어가고 뭣도 안 들어가고 뭣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우리 매형도 그런 데 살았었어요. 네. 그래갖고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나올 때 되니까 집도 쩔도 없는 사람이야. 봤더니 집값이 올랐네. 집도 절도 없네. 그래갖고 돈 좀 모아갖고 서울 올라오려고 봤더니 전세값도 안 되네.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요즘 전세도 똑같습니다. 전세를 비싸게 안 받는 분이 계셔요. 빚이라고. 그냥 싸게 들어갔어. 싸게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3억짜리 2억에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4억짜리 2억에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좋은데 2년 있다가 밖에 나갔더니 어떻게 밖에는 7억이 가버려. 그러면 갈 데 있어, 없어? 없죠. 바로 거기서 나갔다 그러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버려야 돼요. 왜? 아니면 월세 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놓쳐버려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 남부에 옛날에 집을 많이 지니까 전세를 막 너무 많이 지니까 전세가 저렴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저렴하게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값이 그냥 제가 받아버렸더니 두세 배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그냥 다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지금요. 우리가 4년 동안 저렴하게 살면 좋다? 좋을 것 같은데 4년 있다 어디로 갈 건데요? 돈은 없고. 그래서 꼭 저렴하게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감각 있게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집주인들도요. 생각해봐요. 사회자님. 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집값이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갖고 비쌀 때 샀어. 근데 서브프라임이 오니까 전 세계가 집값이 폭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님 때 집값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때 집값이 떨어졌을 때요. 엄청 폭락했어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전부 다 그것을 집주인들이 가슴앓이 했어요. 다주택자들이. 왜?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전세값은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얼마나 가슴앓이 했는지 몰라요. 그거 집값 떨어질 때 국가는 나몰라라 하잖아요. IMF 때 집값 폭락했을 때 국가가 책임졌나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다주택자들도 엄청 고생합니다. 그러다 요즘 집값이 좀 올랐어. 그러니까 마치 다주택자들이 뭐 거시기한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도 소갈이 엄청 했습니다. 집 고쳐줘야지. 전세 싸게 내리잖아요. 집값 떨어지면. 그래서 어떻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값이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저렴하게 4년 살았다고 해가지고 4년 금방 갑니다. 4년 후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감각을 잃어버리면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저렴하게 사는 것도 순간이지 재산세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경기 남부처럼 2배 또 올려줘야 돼요. 그랬을 때를 꼭 대비하면서 임차인들도 갑질하지 마시고 열심히 저축해서 집이라도 하나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타이밍 환단을 잘 해야 되는 시기라고 했는데요. 왜 하필 이 시기 임대차 3법을 꺼내 들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찌됐든요. 좀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시작. 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지난 29일부터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정부에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분양 일정을 좀 잡지 못한 재건축 단지가 많아서 올해 하반기엔 공급이 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올 하반기 공급 전망과 청약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빌라를 사잖아요, 사회자님. 사놓고 이제 큰 집 팔아서 네. 돈 좀 벌어보려고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가서 고생을 한 15년, 20년 해서 어떻게든지 내 좀 큰 집 좀 더 마련해가지고 좀 수익도 좀 내보고. 사실 재건축만 오른 게 아니에요. 재건축보다 사회자님 요즘 신축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아, 신축은 그저 많이 차라리 이사 올랐죠. 안 온 것만 더 못하다고 지금. 생각해봐요. 신축에서 근사하게 살 것을 네. 괜히 조그만 집으로 저 이사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이사 와서 좀 이제 돈 좀 벌어 했더니 국가가 다른 사람한테 저 수익을 좀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지금 벌긴 벌었는데 네. 오히려 새 집 사는 것만 보단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보잖아요.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을 받는 분들은 싸게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본래는 그동안 고생해서 재산을 투자해서 고생했던 재개발, 재건축지에 있던 사람이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상한가만큼만 보고 나머지는 외부인한테 주자. 그러니까 외부인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 고생한 재건축지의 사람이 조금 더 좋으냐, 네. 외지인한테 그 기회를 좀 더 기회를 줘서 이분한테 좀 나눠갔잖아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누가 수혜를 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떻든 네. 그것만큼 싸게 받은 것만큼은 받은 사람이 이익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었다면 재건축지 소유자가 이익이 보는 거잖아요. 그냥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일단 네, 그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공급 이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줄어들까요? 아니면 공급은 이제 세상은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업자나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람도 좀 보려고 20년을 참아왔는데 수익이 적다면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지 않을까 계속 이것이 뭐지? 사회자님 이것이 뭐지? 뭐지? 네. 이게 계속 극적일 것 같아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깊이는 저는 잘 모르겠고 네. 뭐지? 이렇게 머리를 긁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자님. 예. 뭐지? 네. 뭐지로 한번 뭐지? 마무리 이렇게 있네, 좀 극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긴 해요.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서울 분산 효과 글쎄. 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완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사전 청약이 또 시작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서울 인구의 분산 효과는 또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용적률을 네. 완화시킨다. 이건 정말 바람직한 국가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이렇게 높이 사회자님 어디를 가도 건물이 높은 게 이뻐요, 낮은 게 이뻐요. 아, 뭐 건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효율성이 좋다면 높아도 좋겠죠? 아니 우리가 볼 때 이쁘더라도 높은 게 이뻐요, 얕은 게 이뻐요. 일단은 막 일단요? 건물이 도시 가면 일단 높으면 우아하죠. 우아하죠. 네. 일단은 우아하다는 거예요. 우아해요. 일단은 지금 부산에 가면은요, 네. 100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죠. 서울 수도권에 가면 없어요. 서울 수도권이 지금 낙후됐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용적률을 좀 줘가지고 높이 지으면 네. 땅을 조금 차지해도 되잖아요. 공급도 늘리고. 그러죠. 공급을 예. 늘릴 수 있고. 지금 봐봐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순간 숨쉬는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좀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땅이면 높이진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마이너스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높이졌을 때. 네. 그랬을 때 높이지면 건물도 이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서울의 사회자님 봐봐요. 네. 지금 마천루를 강남에 세우잖아요. 잠실에 있잖아요. 네. 63 빌딩 앞에서 중국 분들이 사진을 막 매일 찍어대요. 금색이라고. 네. 찍어. 네. 와서 찍어가. 그러면 관광객 많이 와야 하나요? 많이 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신도시도 요즘은 살아 숨쉬는 신도시거든요. 오히려 땅값은 똑같이 가니까 높이 지어서 아주 멋있게 설계하면 행복한 도시가 정말 심플한 신도시가 탄생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이왕 짓는 거 이렇게 높게 잘 지어서 공급까지 늘리면 좋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네. 높게만 질 게 아니라 예. 판교처럼 이렇게
일자리도 창출하는 높이 짓는 신도시. 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뭐 일석삼조를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 공급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넓게 보고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좀 이슈 다 살펴봤고요. 이슈는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앞전에 알려드렸던 상담 자리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